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점심쯤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출국 당시에는 윤 대통령 배웅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서울공항에 마중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환송은 안 가실 계획이에요? 박성민 실장의 사의 표명은 이준석 대표한테 알아서 그만두시라라는 어떤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 당신이 알아서 해라.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손절했다는 어떤 사인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강권해서 오게 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과연 대통령과 소통 없이 이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귀국길, 윤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나갔는데 깜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실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영접이고 몇 가지 약속을 좀 취소했다 그래요, 이 대표가. 네. 지난번에 이제 출국할 때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참모들 회의까지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송원석 수석 부대표하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허례허식을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안 나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나갔습니다. 허례허식인데 왜 나갔을까요?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아마 원래는 안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나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상황들, 특히 박성민 지금 이제 그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어요. 대통령이 지금 해외 방문 중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신호가 뭐냐. 즉 윤 대통령이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본인도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허례허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외국에 갔다 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성공적으로 왔기 때문에 특히 당에서는 당연히 나가야죠. 사실은 갈 때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오지 마라 그래도 나갔어야 되는 거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첫 순방을 기억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 때는 황우여 대표가 나갔고 그렇죠. 문 전 대통령 순방 때는 또 추미애 대표가 배웅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예의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어디 해외에 이런 건 이제 처음으로 나가시는데 그것도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대표가 오지 마라고 해도 기어이 찾아가서 그냥 인사드리는 게 전 예의였는데 본인이 나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아마 좀 본인이 그런 면에서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한 방송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해서 둘이 3초간 악수할 때 윤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눴냐 했더니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서 꽤 칭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글쎄요, 극찬,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극찬 메시지 이런 거 좀 내용이 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악수하는 장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과연 저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순방을 다녀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잘하셨다 이런 칭찬이나 덕담들이 오고 갈 수 있었겠지만 거의 몇 초 되지 않는 악수였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 깊이 있는 얘기들이 오가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어떤 그 마중에 나와서 악수하는 모습들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수세에 몰려 있는 당 대표로서의 위치를 좀 나타내는 것 같고 평소에 보지 않았던 좀 초조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과 윤핵과는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마중에 대한 의미는 작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마중이 윤 대통령과의 거리 좁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중 나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고 거리두기를 다시 좀 좁히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고요. 예. 출국할 때 그 마중 나가서 좀 배웅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히 갔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아니 그 새로 출범한 대통령 정부가 첫 해외 무대를 가는데 집권여당의 당 지도부가 가서 잘 다녀오시라 인사하는 것, 또 수고하셨다 가서 또 마중 나가는 건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난 3박 5일 동안에 이 시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백업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윤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징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이제 관건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별도로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윤핵관으로 표현되는 친윤계와의 갈등이 같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생각으로는 지금 징계 절차라는 것이 친윤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래서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설마 아니 대통령이나 또는 친윤계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잊지도 않은 사실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해서 이 징계위에 이 윤리위에 징계를 올려가지고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겠습니까? 예. 이걸 확인도 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가름을 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징계 문제는 징계 문제대로 그 논쟁을 하든가 아니면 논박을 해서 증거나 사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일이고,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이런 식으로 풀 게 아니라 예. 당내에서 새로운 공론화 시스템이나 새로운 소통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당대표의 리더십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저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고립에 대해서 오늘 좀 마중 나가면서 돌파를 찾나는 이런 부분까지 안 가더라도, 그럼요.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그냥 원래 배웅 때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안 갔고 마중 나갔으니까 그건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배웅 때 안 갔는데 마중 때 갔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계속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거리 좁힌 거 아니냐라는 그 이번 순방길 마중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니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가 있는 동안 친윤석열계인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게 다 윤 대통령 뜻 아니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실장이 그만둔 거와 관련해서 윤심이 떠나온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친윤석열계 의원들, 친윤 측에서 박성민 당신 윤 대통령 배신했냐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중간에 끼어서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 사퇴를 두고서 이게 윤심이 작동했냐 아니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겠죠. 첫째는 어쨌든 박 실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속에서 심적인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대표의 면담 요청을 청와대 측에서 거절했다라는 등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그 조율 역할을 해야 될 이 박 실장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양쪽 모두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곤혹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비서실장을 맡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른바 일종의 좀 관건을 통해서 비서실장을 맡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만둘 때 그러면 스스로 그만뒀는가 아니면은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그만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인데, 그동안의 선임된 과정이나 등등을 보면 최소한의 어떤 양해 정도라든지, 그러니까 소통 속에서 그만뒀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어떤 관계, 갈등이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단 나토에서 지금 귀국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귀국한 이후에 아마 이 문제가 기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귀국길에 집권여당 대표 악수 3,000골 두고 이렇게 많은 해석이 나올지는 사실 저도 꿈에도 좀 알지 못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모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대선 기간 과정에서 두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윤핵관이라고 해서 표현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후보가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 한번 만나볼까요? 여론조사에 중요한 건 추세인데 6월 마지막 주 43%, 쭉 소폭씩 떨어진 추세는 분명해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순방 윤 대통령 꽤 많은 노력을 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글쎄요, 여러 집권 여당 내용 때문에 이런 순방 효과가 가려진 겁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해외 순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면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국내 들어와서 국내 정치에 이제 문제하면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 이 나토 회담 같은 경우는 꽤 외교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국민들 관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 다들 지켜보셨을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동안에 뭐 검찰 인사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사실 그건 꾸준히 되어 왔던 문제고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 떨어뜨린 요인은 저는 이 집권당의 내분이 상당히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주도권 싸움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가서 새로운 걸 도전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총리도 나서고 있고 뭐 다 나서고 있는데 지금 그걸 사실은 집권 여당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집권 여당 내부가 보면 한마디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당대표 입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당 내분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하지만 다 매일같이 이게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매일 직설적인 SNS 등등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어제도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니까 이제 뭐 갈 길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 강심장이고 하지만 지금 본인이 해외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와서 정말 뭐 왔는데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당 내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당이 국내 이 국회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어떤 심정들은 뭐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독특하고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해주면서 끊임없이 내부 싸움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여론이 탐탁치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